뉴스를 여는 소식이 가득합니다. 뉴스로 여는 아침. 자, 뉴스로 여는 아침 방송인 조현정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버닝썬 관련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소식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어제 승리와 정준영 씨가 경찰에 출석했죠?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6시 14분쯤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승리는 귀가를 했고요. 예. 16시간 10분 만입니다. 아하. 그리고 정준영 씨는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더 것으로. 일찍 갔었잖아요, 정준영 예, 씨가. 그렇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 사건을 계속 며칠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쟁점이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맞아요. 급기야 민감용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지기도 했고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죠. 예. 폭행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이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경찰도 수사 중이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추가로 나온 보도 중에 그 경찰이 휴대전화 복구가 안 되는 걸로 해달라고 복구업체에 부탁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네, 이런 예. 내용이 있죠. 그래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중에 민감용 경찰청장과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목소리입니다. 지금 청장님 입으로 경찰 유착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셔야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반사회적 훈토를 철저히 뿌리 뽑아 가겠습니다.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경찰의 의지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경찰이 그동안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예. 이번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여는 걸 보면서 경찰 측에서도 자꾸 보도에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먼저 그 의혹을 공개해버리는 게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한 걸로도 보이고요. 예.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가 몽둥이가 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경찰 조직으로서는 바로 지금이 스스로의 확실한 개혁을 보여줘야 할 타이밍인 듯합니다. 또 반대 측면으로는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겠죠. 네. 본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배경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또다시 검찰에 키를 맡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소식 외신에서도 전하고 있다. 어제 월드뉴스에서도 짚어드렸는데 K-팝 스타들이 연루된 만큼 그 파장이 국내에만 머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K-팝을 좋아해서 너무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는데 모든 환상이 깨졌다. 아하.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부터는 한국 자체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도 화살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군요. 예. 이게 그리고 또 승리가 인도네시아 원정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대화가 카톡에서 추가로 또 나왔는데요. 그래요? 그 사실 빅뱅의 주요 수입원은 일본 시장이었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그런데 인도네시아 솔로 투어를 좀 했던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해외 공연을 빌미로 제3국을 더 쉽게 오갈 수 있던 건 아닌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렇군요. 예, 일본에서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까지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업계에서도 동반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보여지는 이미지를 의식해서 이런 썩은 민낯에 감싸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그동안 연예인들과 K-팝이라는 이름에만 기대서 만들어온 그런 브랜드 의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이번 사건의 조금 특이한 점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도 참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이 단톡방 성희롱은 유명인이 아니었을 뿐이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에는 국민대 성희롱 단톡방이 여론에 알려졌었고 예. 그 이후에 홍익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뭐 단톡방 대화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함께 공부하는 여학생들이나 그 여자 동료들을 외모를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하고 사진 올리고 성관계 여부까지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글들이 오갔습니다. 예. 어제는 또 다른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그 남자 재학생들이 졸업한 선배들에게 신입생 여학생들의 얼굴, 나이, 개인정보를 PPT 문서로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문서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서 여기서 성희롱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학교 측이 지금 진상조사에 나섰고요. 이게 2014년부터 단톡방 성희롱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 이때가 바로 그 스마트폰 메신저가 활성화된 때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뭐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변하면서 또 다른 방식의 성희롱 공유와 유포가 시작이 된 거겠죠. 예. 그 자신의 여자친구나 동료들을 공유하면서 올리는 것 자체가 기술이 변해서 그런 표출 방식이 진화가 된 거지 기본적으로 보면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발상에서부터 오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면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중심에 있는 세력은 과연 무엇인지 성접대를 그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예, 놓치지 않고 파헤쳐야 할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그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사건 등과 연결을 짓고 예. 제대로 수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그 사건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면 성접대라는 하나의 주제가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고구마가 있어서 고구마인 줄 알고 뽑았더니 줄기를 타고 가보니까 웬 큰 나무가 나왔더라. 아하, 네. 예,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화 그리고 그것을 공고히 하는 남성연대 카르텔을 깨트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공권력과의 유착관계는 물론 유흥업소를 매개로 여성을 착취해온 그런 강고한 카르텔도 깨트려야 한다 강조하면서 오늘은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론화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야말로 좀 발본색원은 돼야 될 그런